정우가 정심의 일기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다니. 30년간 가정부로만 알았던 정심이 사실은 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였다는 충격적 진실이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가족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산처럼 톡 쏘는 반전 드라마, 탄산 드라마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에 자리 잡은 80년대식 기와집을 개조한 대저택은 가을 오후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담쟁이 넝쿨이 외벽을 타고 올라간 집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장남 박정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50대의 변호사인 정우는 아버지 박영수의 추석 제사 준비를 위해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든 정우의 표정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우의 아내 서미란이 집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전업주부인 미라는 이 큰 집을 볼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일궈낸 재산이지만 언젠가는 상속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집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80세의 박영수가 마루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사업가인 영수는 여전히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혼자 지내는 집의 적막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정우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고생했다. 영수는 아들 부부를 맞으며 반가워했지만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언제 와? 영수가 물었습니다. 진아는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약사인 박진아는 평소 부모님 집에 오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의 냄새와 분위기가 답답하다고 늘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집안을 세우셨는데 요즘은 다들 냉랭하군. 정우가 아버지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미라는 거실을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죠. 결국 돈이 얽히면 피도 물처럼 변한다니까요. 집 안을 정리하다가 정우는 낡은 안방 구석에 놓인 오래된 트렁크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트렁크는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 트렁크는 뭐예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 그건 정심이 것이다. 정심 아주머니요? 한정심은 30년간 이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였습니다. 70대였던 정심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까지도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영수를 돌봤던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심이가 평생 모은 물건들이 들어있을 거야. 아직 열어보지 못했어. 영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심은 단순한 가정부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내며 가족 같은 정을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리해 드릴까요? 미란이 제안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두자. 정심이 물건이니까. 영수는 트렁크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직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아가 도착했습니다. 약국 일로 바빴던 진아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진아야. 영수가 딸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눅눅해요? 환기도 안 시키시고. 혼자 사니까 그런가 보다. 영수가 미안해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도 고려해 보세요.
이런 큰 집에서 혼자 사시기엔. 진아야. 정우가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진아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이 집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영수는 자식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이나 먹자.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영수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가족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는 내일 하면 되겠지? 정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제수용품은 이미 준비해뒀어. 영수는 혼자서도 제사 준비를 빠짐없이 해왔습니다. 오랜 습관이었고 조상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아버지와 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괜찮다. 정심이가 있을 때보다는 쓸쓸하지만 정심 아주머니가 정말 오랫동안 저희 집에 계셨죠. 그렇지. 30년이나. 영수의 눈에는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정심과 함께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박영수의 집은 제사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정우와 미란, 진아가 함께 제수 음식을 차리고 조상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이런 모습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나물도 올렸으니까. 영수가 아내를 그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온 가족이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제사가 끝나자마자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집이 정말 오래된 냄새가 나네요. 환기를 시켜야겠어요. 진아가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가족들이 거실에서 차례 음식을 나눠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우의 어린 딸이 호기심에 이끌려 안방 구석의 트렁크 근처를 기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이가 트렁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그건 정심 할머니 물건이야.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정심 할머니가 누구예요?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주신 분이야. 아이는 더욱 호기심을 보이며 트렁크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낡은 자물쇠는 이미 녹이 슬어서 쉽게 열릴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거 열어봐도 돼요? 아이가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안 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하지만 아이의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대화에 빠져 있는 사이 아이는 몰래 트렁크의 자물쇠를 만져봤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트렁크 뚜껑을 조금씩 들어 올리자 오래된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일 위에는 묵직한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는 바래고 구석은 찢어져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글씨가 엄청 오래됐어. 아이가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어른들이 모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딸의 손에 들린 일기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야? 트렁크에서요. 자물쇠가 열려서. 영수는 일기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정심이 평생에 걸쳐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글씨체가 정심 아주머니 거네. 추억이겠지. 정우가 일기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다시 넣어두자. 영수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아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심 아주머니가 일기를 쓰셨다니 신기하네요. 사람은 다 사연이 있는 법이지. 영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란도 일기장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글씨가 정말 정성스럽네요.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그런가? 정우가 일기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영수는 불안한 마음에 일기장을 가져가려 했지만 정우가 먼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 글씨가 정말 예쁘네요. 정우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읽은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진아가 궁금해했습니다. 정우는 일기장을 덮으며 당황했습니다. 그냥 일상 이야기인 것 같아.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불길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정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우야, 그 일기장 그냥 다시 넣어두자.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정우는 일기장을 완전히 놓을 수 없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본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각자 방에서 쉬고 있을 때 정우는 몰래 일기장을 가져와 자세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다시 펼치자 그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영수 씨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그분의 아내라 말할 수 없다. 정우는 그 문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심이 아버지를 영수 씨라고 부르고 자신을 아내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설마.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우리의 결혼은 인정받을 수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만큼은 영수 씨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다. 정우는 일기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심이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읽어보니 정심과 아버지의 관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주인과 가정부의 관계가 아니라 깊은 사연이 있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정우는 밤새도록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다니.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밤새 일기장을 읽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기 속에서 드러난 정심과 아버지의 관계는 정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었습니다. 일기장에 따르면 정심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수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정식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두 사람의 결혼은 반대당했고 결국 정심은 평생 가정부라는 이름 아래 살았다.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남기셨단 말인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기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심이 영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다. 영수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니. 정우는 그 부분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자신과 진아 외에 다른 형제가 있다는 뜻일까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정우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우야, 얼굴이 안 좋다. 못 잤니? 영수가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아, 네. 좀 그래요. 미란도 남편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을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진아가 어제 본 일기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제 정심 아주머니 일기장 정말 신기했어요.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기하다니? 글씨도 예쁘고 정말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냥 일기일 뿐이야.
영수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식사 후 정우는 진아를 따로 불러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진아야, 이것 좀 봐. 왜? 뭔데? 정우는 일기장의 몇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진아는 내용을 읽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오빠, 이게 사실이야? 그런 것 같아. 그럼 정심 아주머니가 아버지와 그렇게 보이지? 진아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 그럼 우린 누구의 자식이지? 그건 모르겠어. 더 읽어봐야 알 것 같아. 진아는 일기장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읽을수록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정심 아주머니가 아버지와 결혼을 약속했다고 써 있어. 나도 봤어. 그런데 집안 반대로 못했다고. 그렇더라.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평생 알고 있던 가족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럼 정심 아주머니가 사실은 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였을 가능성이 높아. 진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모르겠어.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일기장을 더 읽어보니 정심과 영수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사회적 제약 때문에 정식 부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봐, 오빠. 진아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다고 써 있어. 어느 부분? 정우가 진아가 가리킨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정말이네. 그럼 우리에게 다른 형제가 있다는 뜻인가? 그런 것 같아. 두 남매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우와 진아는 당황하며 일기장을 숨겼습니다. 아, 그냥. 하지만 미란은 예리했습니다. 또 그 일기장 이야기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써 있다고. 별거 아니야, 여보. 정말요? 그럼 저도 한번 봐도 돼요? 정우는 곤란했습니다. 아직 미란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보여줄게. 미란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정우와 진아는 다시 둘이서 일기장을 읽어봤습니다. 읽을수록 정심과 아버지의 관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오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야. 왜? 상속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가족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 정우도 진아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가족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께 직접 물어봐야 하나? 진아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알아보자. 그날 밤 정우는 다시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의 아내 미라는 일기장을 몰래 읽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전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일기장을 가져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것입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예요? 미란이 일기장을 들고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언제 그걸? 당신이 숨기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 읽어본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숨겼을까요? 상속 문제에 큰일 나겠는데요. 여보, 진정해. 아직 확실한 게 아니잖아. 확실한 게 아니라니요? 여기 다 써 있잖아요. 미라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정심이 영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이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혹시 살아있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정우는 아내의 현실적인 걱정을 이해했지만 먼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아버지께 직접 물어봐야겠어. 그때 진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진아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빠, 언니, 무슨 일이에요? 진아야, 언니가 일기장을 읽어봤어. 진아는 미란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정말 믿기 어려워요. 미라는 혼란과 배신감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사가 다 거짓이었다는 뜻인가요? 진아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던 분이 사실 우리 아버지의 진짜 아내였다니.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정우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요? 여기 다 적혀 있는데. 미라는 일기장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정심이 영수 씨와 결혼을 약속했고 아이까지 낳았다고 써 있잖아요. 그 소리에 영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크게 하는 거냐? 가족들은 모두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일기장을 든 미란의 모습을 본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 아버지, 이게 사실인가요? 정우가 직접 물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냐? 정심 아주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말이에요.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아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정심 아주머니가 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였던 건가요?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모두 앉아서 이야기하자. 가족들이 영수 주변에 모여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렇다. 정심이는 내 첫 번째 아내였다. 영수의 고백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정식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럼 우리는? 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 두 번째 아내, 즉 너희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다. 정우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심 아주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영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있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 미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른다. 정심이가 아이를 데리고 떠났거든. 언제요? 너희가 태어나기 전이었다. 가족 모임은 순식간에 고성이 오가는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셨어요? 정우가 따졌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달라지죠.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어요. 미란도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이야기는 왜 나와? 영수가 화를 냈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이야기예요. 진아는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속이고 사신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다. 기회가 없었다고요? 30년 동안요? 낡은 집안 초상화 아래에서 가족들의 오래된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거다. 뭐가 그래서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던 가족의 모습은 이미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정심 아주머니는 왜 다시 돌아오셨어요? 진아가 물었습니다. 돌아온 게 아니라
내가 부탁했다. 뭘 부탁하셨어요? 가정부로 와달라고. 미란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정심 아주머니를 가정부로만 알고 있었던 거네요.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집안 창고를 정리하던 정우는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속에서 봉투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봉투 겉면에는 박영수라는 이름이 영수의 친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우가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수의 친필 유언장이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은 평생 나의 아내였으나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다.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처자들을 찾지 못한 게 한이다. 정우는 그 내용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에서 정심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자들. 그럼 우리 외에 또 다른 형제가 있다는 건가? 정우는 급히 진아와 미란을 불렀습니다. 진아야, 여보. 빨리 와봐. 두 사람이 달려오자 정우는 유언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이야. 진아가 유언장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다른 형제가 있다는 뜻이지. 미라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걸 먼저 생각할 때가 아니야. 정우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걱정은 계속됐습니다.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법적으로는 그 사람도 상속권이 있을 텐데.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진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어보니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영수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박영수 선생님 댁이 맞나요?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최현석이라고 합니다. 정우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현석은 가방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정우가 그 종이를 보니 출생신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란에 박영수, 어머니란에 한정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장남입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현석의 말에 정우와 진아, 미라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깐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정우가 현석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현석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나요? 미란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석은 가방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어머니 정심이 남겨주신 사진들입니다. 사진들을 보니 젊은 시절의 정심과 영수가 함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입니다. 현석이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는 박영수 씨와 한정심 씨의 아들입니다. 그때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현석을 본 순간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석아, 정말 너냐? 아버지. 현석이 영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도 감격해서 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어떻게 찾아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정심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영수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맡기고 가셨거든요. 정우와 진아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형님이신 거네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미라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야 나타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께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피해요?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는데 나타나면 안 된다고 하셨죠. 현석의 말을 들은 영수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정심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무슨 유언? 아버지를 꼭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라고. 현석은 고아원에서 자라며 어머니 정심이 늘 부르던 자장가와 편지들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낡은 편지들은 정심이 현석에게 쓴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편지들입니다. 현석이 편지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우가 그중 한 통을 펼쳐 읽어봤습니다. 현석아,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언젠가 너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다오. 편지를 읽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아는 울며 말했습니다. 우린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사연이 있으신 줄. 저도 어릴 때는 왜 어머니가 저를 고아원에 보내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현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됐죠. 영수는 현석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심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는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현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저를 맡기면서도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정우는 분노와 혼란 끝에 차츰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겠지만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니? 너희에게 다른 형이 있다고?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 영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심이와 현석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었는데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았어. 현석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현석아,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버지도 피해자라고. 영수는 현석의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현석아. 정말 고맙다. 미라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법적 문제? 정우가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상속 문제 말이에요. 현석 씨도 아버님의 아들이니까 상속권이 있을 텐데. 현석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미란 씨, 진아가 언니를 제지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예요? 하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현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재산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게 어머니는 평생 가정부로만 불렸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진짜 아내였어요.
현석의 말에 가족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현석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랑을 지키려 했지만 세상 눈 때문에 그분을 감췄구나. 나도 결국 그 피해자였을 뿐. 정우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아도 현석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정심 어머니는 우리에게도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그동안 가정부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를 진심으로 돌봐주셨잖아요.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석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내가 비겁해서 너와 정심이를 지키지 못했어. 이제라도 된걸요. 늦지 않았어요. 영수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심이의 이름을 제대로 세워줘야겠다. 어떻게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족보에 정식으로 기록하자. 정심이를 내 첫 번째 아내로. 미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가문의 족보를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이제야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 현석은 아버지의 결정에 감격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당연하지. 그게 마땅한 일이야. 진아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찬성해요. 정심 어머니가 받으실 대우를 받으셔야죠.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미란만이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보다 중요한 게 있어.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야. 그리고 정의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정심의 묘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현석이 어머니가 잠든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우, 진아, 현석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일기장과 유언장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도 함께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분위기는 무겁지만 진실을 마주하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적어도 진실을 덮고 살 순 없어.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재산이 아니라 제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미라는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텐데요. 법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아가 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가족의 의미요.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진짜 가족의 의미. 영수는 자식들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현석아, 정심이 묘소에 같이 가자.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현석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오후 온 가족이 현석의 안내로 정심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공원묘지에 자리 잡은 정심의 무덤 앞에서 가족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한정심이라는 이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효녀, 충직한 일꾼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빠져 있었습니다. 영수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심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비겁해서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현석도 어머니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들도 만났어요. 정우와 진아도 정심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가정부로만 알고 있던 분이지만 이제는 진짜 어머니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정심 어머니, 그동안 몰라서 죄송했어요. 진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모시겠어요. 미란도 망설이다가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묘소 참배를 마친 후 가족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족보 수정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서류상 복잡한 절차가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해보자.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현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성씨를 바꿔도 될까요? 성씨를? 지금까지 최현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박현석이 되고 싶어요. 영수는 현석의 말에 감격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내 아들이니까. 고맙습니다, 아버지. 진아가 현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현석 오빠 앞으로 자주 뵈어요. 오빠라니. 고맙습니다, 진아. 정우도 현석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형님이라 불러야겠네요. 늦게나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야말로 반갑습니다. 세 남매는 격렬히 논쟁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보다는 앞으로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란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석 씨,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셨네요. 고아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요. 앞으로 저희가 가족이니까 자주 연락해요. 현석은 미란의 말에 고마워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현석과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석아,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 준비해 주셨거든요. 정심이가? 네, 편지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영수는 정심의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정심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저와 아버지가 만나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 소원이 이뤄졌구나. 현석과 영수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족보 수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심을 첫 번째 아내로, 현석을 장남으로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이었지만 가족들이 모두 협력했습니다. 정우는 변호사로서 법적 절차를 도왔고 진아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미란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가족의 결정에 동참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정심의 이름은 가족 족보에 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정심은 이제 박영수의 첫 번째 아내로, 현석은 박영수의 장남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족보 수정 완료를 알리는 서류를 받은 날, 영수는 현석을 불러 함께 정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심아, 이제야 내 이름을 제대로 세워줬다. 영수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새로 만든 묘비에는 박정심이라는 이름과 함께 박영수의 첫 번째 아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석은 새 묘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당당하게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수도 감격해했습니다.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을 했구나. 그날 저녁 집에서는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현석에게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형님이라 불러야겠군요. 늦게나마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현석이 감격해했습니다. 진아도 현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끝내 우리 곁에 없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미란도 현석에게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영수는 가족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모습이구나. 현석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럼 정심이가 제일 원했던 일이니까.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현석은 정식으로 성씨를 바꿨습니다. 최현석에서 박현석으로 개명한 것입니다. 호적상으로도 완전히 박영수의 장남이 되었습니다. 개명 신고를 마친 현석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박가의 사람이 되었네요. 원래부터 박가 사람이었어. 이제 겉으로도 드러났을 뿐이지. 영수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현석과 함께 영수의 사업 정리를 도왔습니다. 변호사인 정우의 도움으로 현석도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석은 재산보다는 가족의 인정이 더 소중했습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진아도 현석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훌륭해요. 어머니를 닮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키워주셨거든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가족들은 정심을 추모하는 작은 기념관을 집안에 만들었습니다. 정심의 사진과 유품들, 그리고 현석이 보관하고 있던 편지들을 전시했습니다. 기념관 한가운데에는 정심의 일기장이 유리 진열장 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증명하는 소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일기장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셈이네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현석이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일기장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정심이가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새해가 되자 박가의 족보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정심이 정식 가족으로 인정받고 현석이 장남으로 기록되면서 가족의 역사가 바로 잡혔습니다. 첫 번째 가족 모임에서 영수는 모든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떳떳하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현석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다만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았을 뿐이죠. 맞아.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진아가 덧붙였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미라는 현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빠 앞으로 자주 뵈어요. 우리 아이들도 삼촌을 만나야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가을 오후 햇살이 일기장이 보관된 유리 진열장을 비추었습니다. 그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으며 지난 세월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정심의 일기장은 이제 가족의 화해를 상징하는 소중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상처받았던 가족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낸 증거였습니다. 현석은 일기장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영수도 정심을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심아, 고맙다. 현석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밀과 오해로 얼룩졌던 과거를 뒤로하고 진실과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짜릿한 이야기, 탄산 드라마는 내일도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